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 알아가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저희는 하나님의 역사는 또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큰 그림은 어떤 이야기, 어떤 모습인지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어서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이야기는 주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정리되어질까요? 우리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의 이야기가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그 감사함으로 또 오늘을 지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가정식탁에서는 주님의 크신 이야기 속에 작지만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의 식탁 손님 모시겠습니다. 서진숙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큰 이야기 속 작은 이야기에 집사님을 두 번째로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오늘은 집사님의 가정의 이야기를 어쩌면 더 많이 듣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작은 부분이지만 또 주님의 또 인도하심을 받아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집사님의 그 첫 번째 집사님의 작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슴으로 믿게 되었다는 그런 은혜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흘러가게 하시는지 그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한 재작년쯤이었나 저희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큐티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돈을 지금 뭔가 더 벌어서 기부를 하는 거는 쉽지 않지만 지금 우리의 생활비를 줄여서 기부를 더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저에게 이제 10만 원을 이제 줬는데요. 네. 어떤 가정에게는 큰 돈일 거고 또 어떤 가정에게는 또 되게 작은 돈일 수도 있을 텐데 이 10만 원을 어떻게 기부를 하면 좋을까 계속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 봉투를 이제 그대로 놔두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CGN TV 후원자인데 매월 정기적인 어떤 인사 문자가 와요. 근데 거기에 보통 영상 링크가 들어있는데 제가 그거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의례적인 문자니까. 근데 어느 날은 이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영상 링크를 눌렀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목사님과 사모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사역하시는 그 대상은 사람은 존재하는데 이제 행정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어떤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들과 그의 자녀들 이런 분들에 대한 사연이었는데 제가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여긴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0만 원을 거기에다 기부를 하면서 거기 이제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계속 이제 연락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일단 시작은 그렇게 기부금도 있었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제 홈스쿨링을 하면서 책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교육용 물품들이 많았어요. 거의 집을 다 털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스타렉스를 가지고 2번이나 저희 집을 오셨었거든요. 그렇게 짐이 많으셨군요. 그래서 그렇게 물품 기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서로 연락을 주고 받던 중에 이제 한 몇 개월 이제 흐른 다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말 그대로 이방인으로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들 그 가운데서 이제 미국인 크리스찬들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돌보고 섬겼는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쫙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이제 프레밀리 사모님한테서 온 문자였는데
있는데 거기에 집사님 혹시 한 달에 한 번 이제 전체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예배 끝나고 주일학교가 있는데 엄마들 반을 맡아서 네. 제가 엄마들 반을 맡고 남편이 청년들 반을 맡는 그런 교사로 섬겨주실 수 있냐는 문자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웃음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어쩌면 이렇게 명확하게 네, 일을 하시죠. 명확하게. 그래서 그 정말 예배 끝나고 주차장에 앉아서 그냥 혼자서 웃으면서 네. 뭐 이건 1초도 고민할 거 없이 네 하겠다고 그랬더니 오히려 사모님께서 아니 이걸 이렇게 쉽게 결정을 왜냐하면 저희 집은 이제 분당 쪽이고 그쪽은 저희 성북구라서 장소가 네. 사실 이제 가까운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네요. 네네.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록 한 달에 한 번일지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했는데 저는 그냥 너무 확신을 가지고 네 하겠다고 네 말씀을 드렸죠. 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우리 서진숙 집사님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바로 순종하시는 그런 집사님의 이야기. 너무 재미나네요, 집사님. 아, 집사님 또 보육원 후원도 오랫동안 해오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보육원 후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이제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는 이제 그 중에서 아이 한 명을 이렇게 딱 정해서 후원하는 거를 해오고 있어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이제 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일 때 저희가 처음 만났고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이제 고3 이제 지난번에 졸업을 하고 한 6, 7년 정도 된 건데요. 이제 그 아이를 후원을 하게 된 건 그 혹시 들으신 분들 계실 텐데 예전에 그 중국계 미국인 목사님 첸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오셔서 이제 몇 번 부흥회를 하고 하셨었는데 이제 그분 설교를 되게 좋아했어요. 저희 부부가. 근데 그분의 이제 메시지의 핵심의 많은 부분이 말씀을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해라 이런 말씀을 이제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랬으면 돌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때까지는 정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과부는 그때만 해도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고아는 우리가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이제 마침 아는 분이 그 보육원에서 교사로 섬기고 계신 분이 계셔서 이제 연락을 드려서 찾아가게 됐고 사실 좀 마음 아픈 얘기인데 이제 후원 이렇게 1대1 후원으로 연결되지 않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에게 이제 고를 수 있는 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네 이제 그거를 이제 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기 때문에 4살 차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이었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나이가 비슷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이 아이는 딱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둘째 아들이죠. 저희 큰아이 제가 배 아파서 낳은 큰아이 그다음에 이 아이 그다음에 저의 배 아파서 낳은 아이 네. 이렇게 2살 차이로 근데 성도 사실은 같아요. 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후원을 하기 시작을 했고 사실은 이제 매달 정기 후원금을 내면 그 후원금이 목돈으로 모아져서 이 아이가 보육원을 나가야 할 나이가 됐을 때 그 목돈이 이제 그 아이에게 어떤 그 생활 정착금 이제 이렇게 쓰이는 거였는데 저희는 뭐 그 돈을 많이 할 처지는 못 됐었고요. 근데 가서 아이랑 만나서 이제 같이 밥도 먹고 네. 그러니까 여기 보육원 아이들은 뭐든지 다 단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1대1로 뭔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특별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아이가 마치 우리의 외동아들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네, 딱 이제 정말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네, 이 아이가 좋아하는 우리 셋만 네. 단체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네, 정말 외동아들. 네, 외동아들처럼 우리 셋만 그리고 가서 뭐 필요한 옷이라든지 뭐 그때 뭐 선물이라든지 이런 거 그냥 사주면서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 왔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올해 보육원을 나오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다들 혼자 살거든요. 보육원에서 나오면 독립해서 나와서 혼자 지내는 거군요. 네. 완전히 혼자서
지내는데 네. 감사하게도 얘가 대학을 갔어요. 아, 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공부도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이제 장학금도 잘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돼 주는 거죠. 네. 공부를 잘해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없는 거 맞아요. 다르니까 네, 내 편이 있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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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신경을 쓰고 있죠. 네. 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작은 우리들의 이야기. 주변으로 흘러가는 사랑에 대해서 서진숙 집사님과 나누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 혼자 된 그런 결혼 이주 여성과 또 보육원 아이 이렇게 후원하고 함께하고 계신 이야기 해주고 계신데요. 특별히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 가족에 대해서 그리움 또 꿈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감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아이들이 막상 이렇게 가정에 오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초대를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초대받아서 같이 있다가 보육원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힘들어한다고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갖지 못한 거를 어떻게 보면 잠깐 구경만 하고 돌아가는 것 같은.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기다렸어요.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이번에 보육원에서 나오면서 저희가 처음으로 추석 때 이제 초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난 추석이에요. 네, 지난 추석 때 내가 집밥 해줄 수 있는데 집밥 먹으러 올래? 아니면 그냥 편하게 너 사는 데 근처에서 볼까? 그랬더니 이번엔 집밥 먹으러 오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보육원 나와서는 거의 식사를 잘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집밥 먹고 싶다 그래서 사실 먼 길을 얘가 대중교통을 타고 처음으로 왔죠.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고 네, 그렇게 이제 갔고요. 아마 이런 만남은 이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부모님이 또 순종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후원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들은 또 이게 부모님이 받은 소명인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참여를 시키셨죠?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방인이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받았던 어떤 그런 은혜라고 하는 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컸어요. 그러면서 이걸 우리만 누릴 게 아니라 이제 거기 이제 유학생들과 미국 크리스천 가정들을 연결시켜 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다니던 미국 교회에서 이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연결시켜 주는 거죠. 유학생하고 네. 미국 가정을 연결시켜 주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고 어쨌든 저희 집에서는 늘 이렇게 손님 초대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은 늘 손님이 많이 오고 네, 늘 뭔가를 대접하고 이런 게 굉장히 생활화된 그래서 커서도 뭐 어렸을 때건 커서건 간에 집에 누가 오고 손님들을 위해서 막 책상이나 뭐 의자를 다 옮기고 음식을 뭐 대접하고 나중에 같이 치우고 이런 거가 거의 약간 자동으로 애들이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사를 굉장히 자주 다녔는데 이사를 다닐 때마다 저희는 갖고 있는 책을 많이 기부를 했어요. 물품도 굉장히 많이 기부를 했고요. 그래서 뭔가 아무튼 이사할 때마다 집에 있는 물건들을 언제나 네, 이제 누군가에게 주는 거를 아이들이 옆에서 봤기 때문에 또 그냥 하시는구나. 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네. 함께 또 하시고 가족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시면서 또 멀리서 봤을 때는 몰랐던 필요들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서진숙 집사님 오늘 이야기 마무리로 기도 제목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나눠주세요. 일단 프레밀리라고 하는 한부모 다문화 가정을 섬기는 그 사역 단체는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녀를 낳았던 그 이제 1세대가 이제 청년 세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청년 세대가 여전히 사실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이제 프레밀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이 청년들 그다음에 이제 엄마들도 싱글맘으로서 모든 걸 다 책임져야 하는데 일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3D 업종인 거죠. 그래서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시는 게 이제 두 분의 목표신데 네. 네, 저희가 계속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 그래서 특히 이런 코로나가 이제 터졌을 때 이런 그 싱글맘 결혼 이주 여성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훨씬 힘든 삶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 외로움도 그렇고 또 자녀 양육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누가 코치를 해준다거나 도와주는 게 없기 때문에 정말 집에 와서 쉬고 싶지만 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이제 관심, 네, 후원,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보육원 아이들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점점 더 보육원 후원이 줄고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는 오히려 관심이 많았는데 네. 이제는 뭐 정부에서 다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거짓은 아니고요. 정부의 지원이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이제 뭐 저희가 뭐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걸 가지고 네. 얘기하는 시대는 좀 아니잖아요. 정서적인 그렇죠. 그런 후원이 필요하겠네요. 네, 정서적 관계적 후원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1대1로 후원하는 거는 거의 줄어서 네, 이제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월드비전이라든지 다른 유명한 그런 사역 단체에서 해외에 어려운 아이들을 이제 돕는 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이제 필요한 사역이겠고요. 또 그런 부분이 조금 힘겹게 느껴지신다면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네, 이렇게 보육원 아이들 특히 관계를 계속 맺어 나간 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제 보육원을 나와서 네, 그때 누군가가 진짜 필요할 때 옆에 네. 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주는 거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가 왜 이렇게 시야가 좁고 저희 가족만 보게 되는지. 근데 조금 눈을 들어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는 저희가 되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네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하나님의 크신 이야기 속에 있는 우리들의 작은 이야기 코너로 함께했습니다. 서진숙 집사님의 주변으로 흘러가는 사랑 이야기로 함께했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마더와이즈 방송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더와이즈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 들어오시면 목록별로 잘 정리되어 있는 지난 마더와이즈 방송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신명기 24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